20년 전 잭은 실수로 한 소년을 때려 기절시켰다.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 그는 소년을 숲속 바위 틈에 숨겼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이 비밀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다. 문을 열어본 잭은 깜짝 놀랐다. 마을에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악천후가 덮친 것이다. 땅 위의 쓰레기가 허리케인에 휩쓸려 하늘로 날아올랐고 겁에 질린 잭은 급히 문을 닫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커다란 나무가 집 안으로 돌진해 들어와 어머니의 몸을 꿰뚫을 뻔했다. 다행히 거리가 멀어 어머니는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고 기절했을 뿐이었다. 잭이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던 찰나 홍수가 갑자기 밀려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어머니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잭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계단 위로 끌어올렸다. 다행히 물의 자극으로 어머니가 제때 깨어나 아들과 함께 2층으로 피신했고 이 큰 자연재해를 간신히 모면했다. 폭풍이 잦아든 후 마을 전체는 폐허가 되었고 거리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막대한 재산 손실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구조와 구호에 바빴지만 잭만은 홀로 소년을 숨겼던 숲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토섬유로 숲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는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 아무도 소년 실종 사건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이 결정은 그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할 운명이었다. 20년이 훌쩍 지나갔다. 실종된 소년의 부모를 제외하고 마을에서 그 소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훌륭한 의사가 되어 예쁜 여자친구까지 사귀었다. 과거의 일은 시간 속에 영원히 묻히리라 믿었지만 마을이 개발과 개간 계획을 맞이하며 숲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나무가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잭은 불안에 휩싸였다. 바위 틈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도구를 찾은 뒤 깊은 밤을 틈타 몰래 빠져나갔다. 20년 전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 그러나 바위 틈에 다가선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다. 놀랍게도 소년의 패딩이 아직 썩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잭은 급히 도구를 들고 패딩을 꺼내려 했지만 틈 입구가 너무 좁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때 앞쪽에서 갑자기 벌목꾼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잭은 황급히 도망쳤다. 하지만 이 밤의 행동 덕에 벌목꾼들이 소년의 유해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날 마을장은 주민들을 소집해 20년 전 실종된 소년의 진실을 발표했다. 법의학자의 정밀 조사 결과 소년은 관자놀이에 강한 타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옷에서 소년의 것이 아닌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다. 기술 분석 결과 이는 백인 남성의 갈색 머리카락으로 판결났다. 잭은 당황했지만 소년의 부모는 분노에 차 모든 주민의 DNA 검사를 요구하며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범인은 한 명뿐인데 이 머리카락이 행인이나 떠돌이의 것일 수도 있고 전면 검사는 더 큰 손실만 초래할 뿐이었다. 게다가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상부의 승인도 어려웠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이 머리카락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범인이 DNA 검사를 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이 몇 년일지 수십 년일지는 알 수 없었다. 이를 들은 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DNA 검사를 피하면 괜찮을 터였다. 기뻤던 것도 잠시 여자친구가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3개월째 임신 중이며 즉시 결혼하길 원했다. 잭은 인정하지 않았고 화가 난 여자친구는 믿지 않으면 DNA 검사를 하라고 쏘아붙였다. DNA라는 말에 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결혼을 수락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여자친구가 20년 전 실종된 소년의 친누나였고 장인은 소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잭은 앞으로의 삶에서 끝없는 죄책감과 자책 속에 홀로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